그럼 이제까지 다항식의 모델링과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섭섭하죠.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섭섭하기 때문에 다항식으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라그란지 보관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그란지 보관법의 예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학했던 걸 기억나실 겁니다. 직선을 결정하는 데는 점 두 개가 있으면 직선이 결정이 되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직선은 1차식이기 때문에 두 개의 점이 있으면 1차식이 만들어집니다. 점 3개가 있으면 2차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점 4개가 있으면요. 이 점 4개를 지나는 다항식 3차 다항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의 n 더하기 1의 점을 지나는 n차의 다항식을 구하는 것이 라그란지 보관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점을 지나는 6차 다항식을 그린 결과입니다. 6차 다항식을 그린 결과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요런 것은 실제 수치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어떤 점을 지나는 다항식, 뭐 2점, 3점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보관법이라는 인터폴레이션의 개념이 어떤 경향만 한다 이거죠. 2점, 2점 이런 경향만 알고 있을 때 이 점과 이 점 사이에는 어떤 경향이 있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보관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으로 보관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조금 다항식이기 때문에 곡률이 좀 크다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스플라인의 일종이라고 봐도 되고요. 스플라인을 하기는 좀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차수가 높기 때문에 점유율이 많아지면 차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라그란지 보관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그란지 보관법, 라그란지 인터폴레이션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n 더하기 1개의 주어진 점을 지나는 n차의 다항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0, y0, x1, y1, x2, y2, x3, y3 이 4개의 점이 있으면 이 4개의 점을 지나는 3차식이 있죠. gx는 a0 더하기 a1x, a2x제곱, a3x 삼성이 될 텐데요. 이것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x제곱, x3성은 그 부분이니까요. 결국 개수 4개를 구하는 거죠. a0, a1, a2, a3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다음 시간에 이제 행리를 배울 텐데 이 4원 1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4원 1차 연립 방정식인데 이 4원 1차 연립 방정식은 대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해석적인 방법으로 행리를 이용해서요. 행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는데 그보다는 행리를 풀 수 있지만 그보다는 대수적인 방법으로 푸는 라그란지 보관법을 보도록 하죠. 행리로도 풀 수 있지만 라그란지 보관법이 재밌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뭘 푸는 거냐면 이 x0, y0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gx에 x0, y0를 대입하면 y0는 a0, a1, x0 이렇게 되겠죠. x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x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x3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다 상수고 a0, a1, a2, a3가 변수가 됩니다. 이 a0, a1, a2, a3를 구하는 보시면 알겠지만 4원 1차 연립 방정식이죠. 요걸 푸는 것이 라그란지 보관법인데요. 그래서 라그란지 보관법을 한번 풀어보면요. 좀 수식이 많이 나오죠. 좀 정신을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라그란지 보관법 풀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하는데 일단 vi 바 x, vi 바 x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vi 바 x는 뭐냐면 vi 바 x는 j가 0부터 n까지인데 단 j가 i가 j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즉 j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j는 0부터 n까지 가는데 i가 아닌 것 빼고 i인 것을 빼고 x-xj에 이 phi가 곱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그마가 계속 항을 더하는 것이면 이 phi는 곱수를 구하는 겁니다. 곱. 그래서 이렇게 vi 바 x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v0
V0 바 x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4차식을 본 거죠. V0 바 x는, x-x1. 즉, x-x0는 원래 해야 되는데, 이 제로가 이거 i하고 같죠? j가. 그래서 이것을 빼고, x-x1, x-x2, x-x3 이거만 쓴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v0 바 x0는 역시 x0 x1, x0 x2, x0 x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v 바 ix가 정의됐고요. 그러면 이제 vix를 정의할 수 있는데 vix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vi 바 xi 분의 vi 바 x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v0x는 뭐냐면 v0 바 x0, v0 바 x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써보면 이거 앞에 이거 써봤죠. 요거에 분모로 가고 요게 분모로 가고 요게 분자로 온 것이죠. 이렇게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이게 v0죠. 그래서 이제 g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 v0의 특징이 뭐냐면 v0의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v0의 특징이 뭐냐면 vix의 특징이 뭐냐면 이 vix요. 특징이 뭐냐면 xi를 대입하면 1이 되고 그 외의 값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것이죠. 이 보시면 이 v0에 대해서 x0를 대입하면요. x0를 대입하면 여기 x0가 되는 것이죠. x0를 대입하면 위항과 아래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눠 떨어져 가지고 1이 됩니다. 그런데 그 x0 외에 x1, 2, 3를 넣으면 x1을 넣으면 만약에 x1을 넣으면 이 x1을 넣으면 이게 0이 되죠. x2를 넣으면 이게 0이 되죠. x3를 넣으면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x0를 외에 다른 값을 넣으면 다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vix는 xi를 대입하면 1이고 그 외의 값을 넣으면 0이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x는 y0 v0x, y1 v1x, y2 v2x, 더하기 y3 v3x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쓸 수 있었냐면 아까 말했듯이 gx0는 y0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x0를 대입했을 때 y0 나오니까 gx1은 y1이 되어야 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이 x0를 넣으면 요거만 1이 되죠. 나머지는 다 0이 됩니다. 그렇죠? v1, v2, v3, x0는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살아남고 요거만 1이 되기 때문에 gx0는 y0 이렇게 되고요. gx1도 다 0이 되고 요거만 1이 되죠. 그래서 gx1은 y1 이렇게 아까 그 방정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0를 v0, v1, v2, v3를 풀었으면 이렇게 되겠죠. y0 곱하기 x0 마이너스 x1 뭐 이렇게 계속 순환적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걸 줄이면 gx는 이렇게 되겠죠. 0부터 j가 n까지 yi 곱하기 파이 뭐냐면 xj 마이너스 xi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i 단 i가 j가 틀릴 때 대해서만 써주는 것이죠. i와 j가 같으면 밑에 분모 0이 되니까 안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gx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으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것을 푸는 방법을 보면요. 그 CI를 정의하는데요. CI가 뭐냐면 이거 보면 CI가 이렇게 되어 있죠. CI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러니까 C0는 요 부분을 떼가지고요. 이렇게 떼가지고 그러니까 x0 마이너스 x1, x0 마이너스 x2, x0 마이너스 x3 곱에 분의 y0 이것을 C0로 넣는 것이죠. 요걸 떼가지고 C1 이렇게 간단하게 써보자 이거죠. C2 요걸 떼가지고 C3 그리고 요 위에는 이제 X의 3차식이 나오죠. 위에는 이 부분은 다.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CI를 이제 이렇게 정의한 거죠. phi x i-xj 분의 y이 이렇게 써본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 y0 v0 x는요, y0 v0 x, 즉 y0 이 y0 v0 x는 이거 뭐냐면 요게 CI라고 그랬죠. C0 C0 곱하기 x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2, x 마이너스 x3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죠? 보시면 요게 C0이기 때문에 C0 곱하기 x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2, 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밑에도 똑같이 써주면 그 v0, x0는 이렇게 되고, 이것을 전개를 하면요. 전개를 하면 이 x 3차식을 전개를 하면 C0 곱하기 x 3승 마이너스 x1, x2, x3, x1, x2, x1, x3, x2, x3, x1, x2, x3 곱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v1, y1, v1도 이렇게 써지게 되고요. y2, v2도 이렇게 써지게 되고, y3, v3도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명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 걸 쓴다는 규칙을 찾아보면요, 어떤 조합의 곱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무슨 조합의 곱이냐면 이걸 볼까요? y1, v1을 보면요, x1이 없죠. 이 보면 x1이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x1이 없습니다. 여기도 v2를 보면 여기 x2가 없죠. 그게 뭐냐면, 그, 4개 중에서, 4개 중에 아니라, x1을 빼고, 하나씩 곱한 것이고, 이거는 x1을 빼고 2개를 조합해서 곱한 것이고, 이것은 x1을 빼고 3개를 조합해서 곱한 것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의하면, 이걸 이제 수식으로 정의하면, PIR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x0부터 xn 중에서 단 xi를 제외, 여기 있는 i, xi를 제외하고, r개를 뽑는 모든 조합을 곱한 것의 합을, PIR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 r이 제로면 1이라고 넣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뭐가 되냐면, 만약에 3을 빼고 몇 개를 뽑은 것이죠? 하나를 뽑은 것이죠.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이거는 P 3을 빼고 2개를 조합한 것이죠. 2개를 뽑는 것이죠. 만약에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P 0을 빼고 3개를 뽑아서 곱한 것이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GX는 i는 0부터 n까지 yi, vi 합이었는데, 이것은 yi, vi가 CI 곱하기 CI 곱하기 이게 되죠. 이걸 이제 써본 게 뭐냐면 부호를 따져서 마이너스 1에 j 더하기 1. 그러니까 j가 뭐에는 따라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다음에 pij, 그다음에 x에 n 마이너스 j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계산할 수 있느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서 관건은 PIJ를 계산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PIJ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조합이 된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콤비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이 콤비라는 것은, n개에서 r개를 뽑은 조합의 곱의 합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줍니다. 이것은 이 조합이 있죠. NCR이라는 조합.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수학에 배우죠. 이것은 제기식으로 쓰면 MCR은 n-1, r-1, n-1, r 이렇게 제기식으로 나타내지거든요. 이걸 그대로 쓴 겁니다. 보면 n이 0보다 작거나 r이 0보다 작거나 n이 r보다 작으면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0을 리턴하고요. n이 r하고 같으면 이것은 쉽게 말해서 n개에서 n개를 뽑는다. 4개에서 4개를 뽑는다면 다 곱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phi x를 다 곱한 것이고, r이 제로라면 한 개도 안 뽑는 것이니까 1입니다. 1이 되고요. 그 외의 경우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식을 이용합니다. xn-1 지금 곱하는 값과 콤비 n-1 r-1 여기 있죠. 콤비 n-1 r 요런 식으로 조합의 리커전을 해준다는 얘기죠. 이걸 실제로 돌려보면요. 만약에
4개에서 3개를 뽑는 4개에서 3개를 뽑는 계산이 있다. 4개에서 3개를 뽑는 계산이 있다면 이것은 보면 x 여기서 x3 그죠? x3 곱하기 콤비 3-2 그러니까 n-2 r-2죠. 3,2 그 다음에 콤비 3,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콤비 3,3은 n이 r하고 같은 거니까 뭡니까 x0, x1, x2 이렇게 3개를 뽑은 값이 되고요. 그렇죠? 예, 3개를 뽑은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콤비 3,2는 다시 x2 곱하기 콤비 2,1 더하기 콤비 2,2가 되죠. 콤비 2,2는 x1, x0이 곱이 되고요. 콤비 2,1은 다시 x1 곱하기 콤비 1,0이 되고 더하기 콤비 1,1이 되는데 콤비 1,1은 얼마입니까? x1 x0가 되죠. 이건 x0죠. x0고요. 그 다음에 콤비 1,0은 얼마입니까 이게 r이 0이면 1이 되니까 0은 1이 되죠. 그래서 x1 더하기 x0가 되죠. 이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보면 x3, x2, x1, x3, x2, x0, x3, x1, x0, x2, x1, x0 즉 4개의 x에서 3개를 조합한 곱의 합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앞에 했던 모양과 약간 틀린 게 뭐냐면 pij는 i를 제외한 pxi를 제외한 조합의 곱이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틀리지만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xi를 0으로 두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x0 p의 제로에 저기 뭡니까 3개를 뽑는 거 3이라면 x0를 값을 0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다 날아가고 뭐가 되냐면 이 3개만 남죠. 이것만 남죠. 즉 x0를 뺀 3개의 곱이 됩니다. 그죠? 만약에 p1 3을 구한다면 p1 3을 구한다면요 x1을 제로로 두는 것이죠. 제로로 둬서 이 3개를 다 날리고 이거만 남으면 x1을 제외한 3개의 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콤비네이션을 계산을 통해서 이 조합의 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현한 것이 이 함수입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고요. 이 인자로 들어오는 것은 n개의 점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n개의 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pt의 두 번째 게 0이 되면 x좌표,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y가 되면 y좌표 됩니다. 그래서 요게 xi를 구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phi xi를 구하는 것이고요. n이 r이가 같으면 그냥 phi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이거 알고리즘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폴리노미얼의 라그란지를 써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먼저 이제 써주는데 다항식을 일단 비우고 이 포인트 지난 점과 개수 지난 점의 개수를 주고 지금 다항식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i의 1이 0이면 컨티뉴 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지금 이제 요 루프가 이 ci를 구하는 루프입니다. 이 ci가 앞에서 식을 보면 이 식이 정의해놨네요. 이걸 구하는 거죠. gx 전체에서 ci를 구하는 것인데 yi가 분자이기 때문에 이게 0이면 계산할 필요가 없죠. 밑에를. 그래서 ti 0이면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항은 전체가 다 0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0이 아니면 코에피션트는 일단 pt의 i 1이라고 줍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코에피션트를 준 거죠. 이 값을 yi를요. 그리고 이제 도는데 x좌표 같은 점이 두 개 있으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가 pi와 pj의 x좌표 같으면 이거는 그냥 리턴 해버리고요. 다른 애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값, 즉 pti에서 ptj를 뺀 값을
이 원래 코에피션트에서 나눠주는 것이죠. 하나씩 하나씩. 루프를 돌면서 계속 나눠주면 뭐가 되겠습니까? CI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이까지 CI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서 이제 PIJ를 구하는 것이 그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 아까 말했듯이 PIJ를 구할 때 JI를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을 임시로 0으로 둡니다. 그래서 일단 템포럴 값을 받아두고요. 이것을 0으로 둔 다음에 또 이제 J의 값에 따라서 이건 J 값에서 부호가 정해지죠. 그래서 사인을 또 정하고요. 정한 다음에 0을 두고 콤비를 주면 요 PIJ가 구해지고요. PIJ가 구해지고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이거는 이제 CI죠. CI를 곱한 것이고 사인은 이거죠. 이렇게 해서 다 곱한 것을 이 항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는 n-j를 되는데 이것은 n-i j-1로 된 것은 이 n이 의미가 틀리죠. 여기서 0부터 n까지 가는 것이고 이건 0부터 n보다 작을 때까지 가는 것이죠.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준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add term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라그란즈 보관법에 의한 다항식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원래대로 값을 돌려야겠죠. 이제 PIJI를 요소를 빼기 위해서니까요. 임시로 0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값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좀 길게 설명했는데 뭐 이해가 될락 말락 뭐 그러시죠. 차분하게 보시길 바라고요. 뭐 사실은 뭐 잘 이해를 못해도 사실은 복잡한 이론은 없습니다. 뭐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그 결과라도 잘 취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n개의 점을 지나는 n-1차의 다항식을 구해라 이런 문제 나오면 라그란즈 인터폴레이션 이게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것을 제가 그래피컬하게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비주얼 스플라인이라는 건데 앞으로 이제 스플라인 그 함수들을 여기서 테스트 할 건데요. 일단은 이 함수에서 일단 스플라인을 먼저 정해주고요. 이게 오늘 라그란즈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이것을 먼저 선택해주고 포인트를 하나씩 넣어주면 이것을 지나는 곡선을 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의 점, 좀 동그랗게 된 게 점이 찍힌 것이고요. 또 하나의 점을 마우스 클릭해서 찍으면 두 개의 점이니까 직선이 구해지겠죠. 이제 세 개의 점을 넣으면 이런 2차 곡선이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4개의 점을 넣으면 이런 3차 곡선을 구해지고요. 5개의 점을 넣으면 이렇게 4차 곡선, 6개의 점이 5차 곡선 이렇게 이걸 지나는 곡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그란지 인터폴레이션이 다 좋은데 너무 곡률이 큽니다. 그래서 스프라인으로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스프라인으로 쓴다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요. 너무 이렇게 왜곡이 크죠. 이거는 이제 워낙에 고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고차기 때문에 계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스프라인으로 쓰기는 좀 그렇고 어떤 몇 개 n개의 점을 지나는 어떤 다항식을 구하는 어떤 그 대수적인 방법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항식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